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19일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서 북조선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 일본의 바람과 시오카제가 공동 공개 녹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오쿠노키 노부오 가와구치 시장이 등단해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공개 메시지 수록도 하고 오오노 모토히로 사이타마현 지사의 비디오 메시지도 상영되었습니다. 또 등단한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언니 스즈키 마사코 씨 그리고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인 이른바 특정 실종자 아라키 아키라 씨의 여동생 요코야마 키미코 씨, 같은 특정 실종자 이노우에 카즈요시 씨의 형 이노우에 카즈오 씨가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해 진심 어린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자 및 방문객 전원이 일본의 노래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 수록된 메시지 중에서 납치 피해자 및 특정 실종자 가족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언니 스즈키 마사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서로 볼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식도 많이 컸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세계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에코, 마사코 언니야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고 계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도와주고 계셔. 부디 잘 지내.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도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진짜 구해주고 싶어. 빨리 구해주고 싶어. 정말 외로워. 4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나도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렸네. 아무쪼록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으니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나도 야에꼬가 언제 돌아와도 잘 만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고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 이어서 특정 실종자 아라키 아키라 씨의 여동생 요코야마 키미코 씨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오라버니는 78살, 납치된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아키라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여동생 키미코입니다.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잘 지내셨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제가 홋카이도에 갈 때 하네다 공항까지 배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뒤에 저도 가와구치에서 살게 되어서 언니도 남동생도 모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어버렸지만 아키라 오라버니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두가 빨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고 있으니 아키라 오라버니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하네다 공항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실종자 이노우에 카츠요시 씨의 형 이노우에 카즈오 씨의 메시지입니다. 카즈요시, 듣고 있어. 나야, 형 이노우에 카즈오야. 지금 너는 북조선에 있지. 그날로부터 벌써 50년 이상이나 지나버렸네. 너는 1971년 12월 29일 와라비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니시카와구치 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지. 대체 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종월 초하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파트에 갔을 때 너희 아내 세코 씨가 임신해서 불러온 배를 움켜잡고 울고 있었다. 그의 이후에는 너희 아이가 태어나 지금 나와 함께 마에바시에 살고 있단다. 지금 너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만나고 싶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도 하루빨리 구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좀처럼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구나. 나도 이제 78살 살아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열심히 살아줘. 가점이도 나와 4살 차이니까 벌써 74살이구나. 74살이 된 너를 만나는 것이 지금의 나의 꿈이란다. 보고 싶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특별한 공간인 일본식 술집 이자카야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친구들과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가게라는 뜻을 가리키는 이자카야라고 불리는
일본식 술집입니다. 이자카야는 딱딱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술과 대중적인 요리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쉼터가 되고 오랜 친구들과는 우정을 다지는 장소가 되며 때로는 직장 동료들과의 단계를 다지는 자리로도 이용됩니다. 일본에서의 술 역사는 유구하며 술을 파는 술 가게는 예로부터 있었으나 술과 음식을 함께 봉사하는 이자카야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에도 시대라고 합니다. 술 가게에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간단한 요리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하며 이자카야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에도 시대부터입니다. 19세기 초 지금의 도쿄에 해당하는 에도 시내에는 술과 음식을 봉사하는 이자카야가 1800여 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이자카야는 가게마다 저마다의 개성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요리를 내놓는 이자카야, 싱싱한 해산물을 자랑하는 이자카야, 숯불에 구운 닭꼬치 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활기차게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끼리 어깨를 겹고 웃음을 터뜨리는 가게가 있는 반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자카야들이 있지만 다른 요리점이나 주로 서양 술이나 칵테일 등을 봉사하는 카운터식 술집과 구별되는 이자카야의 공통된 특징은 서민적이면서도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시고 싶은 술, 자기가 먹고 싶은 요리의 선택지가 많다는 것도 이자카야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낮부터 문을 여는 낮술 이자카야도 있어 퇴근 전부터 한잔 하려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처음 이자카야에 들어서면 점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아직 주문도 하기 전에 작은 접시에 요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오토시라 부르며 가볍게 배를 채우는 요리입니다. 말하자면 자리값에 의미가 있고 일본에는 팀 문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오토시가 일종의 마음값인 셈입니다. 주문할 때는 보통 맥주나 일본 술 같은 음료를 먼저 고르고 이어서 안주거리를 하나둘 시킵니다. 음식은 소량씩 접시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맛보며 나누어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자카야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메라 불리는 마지막 한 그릇입니다. 대부분은 밥이나 국수가 나옵니다. 술로 쓰인 당분을 마지막에 보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자카야에서는 마지막 한 입까지 챙겨 먹자는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자카야는 대부분 시간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90분제 또는 2시간제와 같은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카야는 술을 봉사하는 가게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만 20살 이상의 성인들이 즐기는 공간이지만 넓은 연령층의 성인들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교류의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는 무려 30만 곳이 넘는 이자카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는 이자카야를 주제로 한 노래도 적지 않아 일본인들의 이자카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자카야는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고 일본식의 이자카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는 일본을 여행하는 즐거움의 큰 요소가 음식이라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 특히 이자카야와 일본 라면, 즉 일본식 속성국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값이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리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는 많은 외국인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일본식 이자카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수도 서울 시내 곳곳에는 일본식 실내 장식을 갖춘 이자카야가 생겨나고 일본 술과 안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퇴근 후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 잔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일본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딱 맞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와 왕래가 실현되면 북조선에도 일본의 음식 문화가 전해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의 이자카야에서 일본의 술과 요리를 즐기면서 일본인의 정서와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린 특별한 공간, 일본식 술집인 이자카야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속의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2015년의 히트곡 AKB48의 365일 정리 비행기 그리고 1995년의 히트곡 우르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KB48의 365일 정리 비행기 그리고 우르후루즈의 근성이다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